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요. 농업 현장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바로 구조농법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 수확량을 늘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작물은 비실비실해지고 결국 자기 무게도 못 이겨서 쓰러져 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농법의 핵심 철학이 나옵니다. 진짜 다수학이라는 건 그냥 크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않게 아주 튼튼하게 키우는 기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농법이 뭔지 그 딜레마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설계와 완성의 원리, 그리고 실제 전략과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수학의 딜레마입니다. 왜 양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키만 키우고 덩치만 불리는 데 집중하면요, 기초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쓰러지고 품질도 덩달아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설계와 완성이라는 두 가지 힘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마치 건물 하나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멋진 설계를 하는 건축가와 그 설계를 튼튼하게 실현시켜줄 구조 기술자, 이 둘이 다 필요한 거죠. 바로 다조화 플러스가 그 건축가 역할을 합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조, 그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일종의 수량 확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조화 골드는 구조 기술자입니다. 설계된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강도와 안정성을 꽉 잡아주는 구조 안정화 장치 인셈이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건축가인 다조화 플러스가 어떻게 이 수확량의 기초, 즉 뼈대를 설계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조화 플러스,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그리고 미량 요소인 붕소와 몰리브덴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식물한테 세포 분열 팍팍해, 가지도 더 뻗고 뿌리도 더 깊게 내려, 이런 신호를 보내는 말 그대로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을 막 촉진시키고요. 곁가지나 분월수를 확 늘려주고 뿌리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당연히 꽃도 많이 피고 수정도 잘 돼서 과일이나 곡물 알맹이가 처음부터 크게 클 수 있는 잠재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작부터 스케일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특히 콩 같은 작물에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콩잎이 한 두세 장 나왔을 때 다조화 플러스를 2000배로 희석해서 딱 쳐주면요. 격가지수가 30에서 80%까지, 마디당 피는 꽃수는 20에서 60%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전부 다 코투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말이죠. 뼈대만 크고 부실하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구조기술자 다조화 골드가 등판해서 이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줍니다. 다조화 골드의 핵심 성분은 히토류와 제올라이트, 그리고 역시 붕소와 몰리브덴입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식물 조직을 아주 단단하게, 짱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포벽을 강화해서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쓸데없이 위로만 멀대처럼 크는 웃자람은 딱 잡아주는 거죠. 늘어난 수확량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의 효과는 전부 품질과 안정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서 쓰러지는 걸 막아주고요. 당도나 경도, 착색 같은 품질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심지어 엽록소 함량도 높여서 식물 자체를 건강하고 충실하게 만들고 병해에 대한 저항력까지 키워주니까 이건 뭐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품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세요. 경도, 단단함이죠. 그리고 당도, 저장성까지. 특히 저장성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 유통이나 판매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착색제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기존 착색제는 에틸렌가스로 억지로 색만 내는 거라 물러지고 저장성도 뚝 떨어지잖아요. 식물도 늙어버리고요. 근데 다조화 골드는 식물을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고 예쁜 색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본부터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건축가와 꼼꼼한 구조기술자, 이 둘을 어떻게 함께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작물의 성장 단계에 딱 맞춘 아주 체계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3단계입니다. 첫째, 초기 생육기. 이때는 플러스로 뼈대를 최대한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뿌리, 가지,
꽃눈을 확보하는 거죠. 둘째, 중기생육기. 이때는 플러스와 골드를 같이 써줍니다. 성장은 계속하면서 쓰러지지 않게 안정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셋째, 후기생육기. 이제는 골드 단독으로 품질에 올인합니다. 당도, 경도, 착색, 저장성.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는 거죠. 이 전략을 콩이나 벼 같은 주요 작물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콩은 초기에 플러스로 가지랑 꽃수를 확 늘려놓고 꽃필 무렵에는 골드로 쓰러짐을 방지해요. 그리고 꼬투리가 달릴 때는 플러스와 골드를 같이 써서 콩알도 키우고 품질도 높이는 거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플러스로 분월수를 늘리고 이삭이 펼 때쯤 골드로 튼튼하게, 출수기에는 둘을 같이 써서 알곡을 꽉 채우는 겁니다. 정말 과학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도 막 쓰면 안 되겠죠? 성공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다조아 골드는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조직이 너무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한 작기에 두세 번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둘째, 다조아 플러스는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2000배 이석,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가지수를 늘리거나 꽃을 많이 피울 때 이 배수가 황금 비율입니다. 셋째, 혼용 문제입니다. 다조아 골드는 일부 액상 소화제나 유제 농약이랑 섞으면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본살포 전에 작은 통에 조금만 섞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콩품종 중에 유난히 키만 쑥쑥 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꽃 피기 전에 골드를 단독으로 한번 쳐서 키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구조는 플러스로 설계하고 골드로 완성하라. 이건 단순한 제품 사용법이 아니라 작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농업은 그저 양을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하는 튼튼한 구조를 설계하고 계신가요? 그 차이가 여러분의 수확을 바꿀 수 있습니다.